저는 직장 다니면서 현금 1,000만 원으로 주식 시작해서 현금 10억 모은 사람으로 이제 휴먼스토리에 나온 배성두라고 하고요. 그리고 현재 3개월 지난 시점에서 15억 달성하게 돼가지고 또 휴먼스토리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 만에 5억이 더 추가된 거예요. 네. 저번에 뵙고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뵀는데 오늘 좀 더 많이 긴장하신 것 같아요. 휴먼스토리가 네. 워낙 큰 채널이잖아요. 거의 제 주변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니던 병원을 갔는데도 네.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최근에 뭐 이석증이 있었어서 도수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도수치료 선생님 보자마자 어디서 많이 봤는데?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혹시 투자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봤다고 뭔가 낯익다 싶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좀 약간 긴장이 좀 많이 되네요. 10억에서 15억이 됐다고 하셔서 3개월 만에 이게 또 엄청 많이 수익이 된 거잖아요. 그쵸. 그전에는 몇 년 동안 10억을 모은 그쵸. 건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좀 빠르게 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평소에 원래 하는 것처럼 그냥 주식 거래하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사를 왔단 말이에요. 저번엔 전라도에 계셨는데 맞아요. 근데 지금 인천에 있으니까 원래 살던 집 매도를 하고 넘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네. 부동산 차익도 있고 거기에 주식 수익도 있고 해서 5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럼 주식 수익은 얼마 정도 된 거예요? 주식 수익은 그때 촬영 기준으로 하면은 2억 5천 정도 되더라고요. 3개월 만에. 네. 그러면 지금 여기 집도 아예 이사를 오신 건가요? 네, 이제 아예 이사를 왔죠. 사실 그동안 부모님과 많이 떨어져 있었죠. 제가 직장 때문에. 근데 고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도 좀 있고 해서. 고향이 인천인 거예요? 부천이에요, 부천. 근데 부모님 지금 인천에 계시거든요. 그럼 다시 이제 돈 벌어서 돌아온 거네요. 금에 환영한 거죠. 거두절미하고 주식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서 또 이렇게 3개월 만에 수익이 났는지. 저번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여기 위쪽에다가 카드 띄워드릴게요. 이거 클릭하시면은 저번 영상 1화가 나옵니다. 오늘은 그 주식을 어떻게 하셨는지. 사실 진짜 어떻게 보면 핵심은 진짜 간단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실패한 원인들을 소거했잖아요. 기억나세요 혹시? 첫 번째 실패, 두 번째 실패, 세 번째 실패를 제가 소거해서 이거를 안 했더니 제가 수익이 계속 났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잠시만요, 죄송해요. 말씀하시기 전에 수익 인증부터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너가 있으니까. 도대체 도대체 뭔데 지금 주식을 제가 배운다고 하느냐. 네, 보여드릴게요. 그럼 저 가시고 나서 계속 혼자 돈 벌고 계셨던 거네요, 이렇게. 원래 하던 대로, 네, 하던 대로 하는 거죠. 이게 로그인을 하려면 모바일 앱으로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어떤 걸로 지금 주식 인증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미래에셋증권 네. HTS라고 카이로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주식 계좌에 총 12억 5천이 있는 걸 보여주시는 건가요? 그 주식 계좌에 돈 있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수익이 찍혔냐가 중요한 거죠. 수익을 12억 5천 벌었냐? 네, 벌었냐. 12억 5천만 원을 누군가가 줘가지고 계좌에 넣어놓으면 주식을 벌었다라고 거짓말을 또 할 수도 있으니까. 네, 실제로 찍혀 있어야죠. 그래서 아마 그때 기억하시기로는 네네. 제가 이렇게 조회를 했을 때 9억 3천인가 6천인가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몇 천 어디 갔어요? 네. 라고 하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막 다른 계좌 꺼내와가지고 막 그때 네. 부랴부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했을 때 현재 12억 1천만 원 정도 네, 수익이 찍혀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미래에셋에서 주식으로 12억 1천만 원 정도를 수익을 냈다라는 게 지금 인증이 되는 건가요? 네, 저는 21년 5월부터 여기 있거든요. 21년도 5월 12일부터 여기 시작이 됐죠. 그래서 현재로 돌아와서 지금 현재 12억 1천만 원 정도 네, 수익이 났네요. 그럼 4천만 원 어디에 갔나요? 12억 5천이라고 했는데. 서브 계좌 네. 알겠습니다. 또 그 3개월 사이에 또 수익을 이렇게 냈네요. 물론 네. 시장이 좋았던 것도 있어요. 전례 없는 사실 25년도가 부장이었던 건 맞으니까요. 지금 수익을 냈잖아요, 어쨌든. 네. 지금 내고 있는 이 방법, 이 투자하는 방법들, 그리고 어떤 종목들을 하는지를 저번에는 엄청나게 초보들을 위해서 알려줬다라고 치면 이번에는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한테 알려드린다. 라고 생각하고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제가 머릿속에 그림을 좀 그려드릴게요. 주식 투자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두 가지. 첫 번째는 기본적 분석,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 분석. 두 번째는 기술적 분석. 기술적 분석은 차트, 큰 틀이 두 개 있어요. 네. 그 두 개를 어느 하나 등한시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차트만 열심히 파가지고 이런 모양이니까 무조건 올라갈 거야, 이런 모양이니까 무조건 떨어질 거야,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 기업이 핵심이 되고 그 다음에 차트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본적 분석인 기업 분석을 어떻게 하냐로 가야 되죠. 그럼 그 기업 분석은 사실 우리 정보는 정말 많죠. 인터넷을 찾아보면 지금 뉴스 같은 것도 정보가 많고 블로그를 들어가도 정보가 많죠. 저 개인적으로는 리포트를 보는 걸 좀 좋아합니다. 증권사 리포트요. 그럼 지금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본적인?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알짜죠. 정말 네. 핵심이죠. 그게 다예요, 사실. 이 사이트는 이제 와이즈 리포트라는 사이트예요. 증권사 리포트 나오는 거를 여기서 다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궁금한 기업들을 찾아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 유명한 SK 하이닉스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쭉 나오죠. SK 하이닉스 관련돼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를 쓴 거를 쫙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1월 8일 얼마 전부터 뭐 11월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 과거의 리포트들이 다 나와 있어요. 지금 보시면 하이닉스의 주가가 50만 원대인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때도 목표가 보시면 9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찍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때 보고 나서 이 내용이 합리적이고 실제로 검증을 하면 하이닉스에 투자를 해볼 수도 있는 거겠죠? 지금 성두님은 매번 이 레포트 사이트를 보시는 거예요? 저는 기업을 투자할 때 이 사이트는 무조건 가요. 왜? 자, 엄청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네네. 자, 지금은 엄청 오른 주식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뒤로 가볼게요. SK 하이닉스가 떨어졌던 시점이 있어요. 8월 전까지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지지부진했어요. 불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목표가를 보시면 어때요? 파란색 떨어져요. 하향이라고 하는 거죠. 낮추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5월부터 갑자기 빨간색으로 변해요. 자,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보시면 빨간색 변하시죠? 계속 빨간색이에요.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 파란색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전 투자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주가랑 같이 연동해서 보면 좋은데요. 자, 이게 2025년도 1월부터 5월까지입니다. 자,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 네. 지금 흐름 어때요? 그냥 눈으로 보시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같아요. 방향성이 밑으로 가고 있죠. 그렇네요. 지금 이렇게 되는 느낌이죠. 네.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것 같죠. 네네. 자, 그러면 흐름이 좋은 편은 아니죠. 그럴 때 지금 목표 주가인 상황을 봅시다. 근데 지금 파란색을 가리키고 이게 이제 동결이에요. 동결. 목표가 동결. 29만원 동결. 지금 파란색이 아닌 건 동결이라는 건가요? 파란색은 하향, 빨간색은 상향. 그 다음에 없는 거는 동결. 동결. 변동 없음. 변동 없음. 이럴 때 주가 보시면은 썩 그렇게 좋진 않았죠. 아, 이게 2025년. 네, 2025년도 리포트가 여기 4월 달이거든요. 4월 달에 주가가 영 좋지가 않죠. 자, 5월부터는 슬슬 빨간색을 가리키고 있죠. 분위기가 좀 달라졌죠. 이게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분들이 써주신 거네요. 네, 그분들이 갑자기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볼게요. 지금 이제 빨간색으로 바뀐 시점에서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올라가네요. 자, 좋아졌죠, 갑자기. 네. 그리고 나서 지금 또 7월 상향 리포트 나오고 있죠. 그리고 8월, 9월 다 지금 빨간색 불, 파란색 불 안 보이죠, 지금? 동결 아니면 올라가는 거네요. 네. 네. 흐름 보세요. 아, 증권사 레포트랑 거의 주가랑 동일하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 거네요. 확률적으로요. 네. 자, 상향 리포트가 많이 나오면 자, 쭉 빨간색이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도대체? 그러면 레포트는 이 주가가 나오기 전에 지금 쓰신 거네요. 그쵸. 미리 이걸 볼 수 있다라는 거네요. 주가가 오르기 전에. 네. 내리기 전에도. 네, 그쵸. 네, 네. 지금 보시면 어쨌든 쭉 올라와 있잖아요. 네. 이제는 이제 1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00만 원짜리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했죠. 누군가 이제 지금 전망인 거죠.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네요. 네, 어쨌든 다른 사람들도 전부 다 이 주식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럼 확률적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만 보고 따라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해서 봐야 되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파란색이 있었던 시기 있잖아요. 네. 이때는 안 봐요. 그 종목 자체를 안 본다는 거네요. 네, 왜냐면 이때는 안 좋을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제 빨간색을 엄청 보이네? 그러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분들은 한 종목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그렇죠. 어떤 한 섹터, 반도체라는 한 섹터를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큰 산업 자체의 그런 큰 틀을 보시는 분이죠. 첫 번째 주식 기본이 레포트를 봐라. 네. 레포트는 네.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다. 근데 자기가 보고 있는 기업 중에서 뭔가 네. 조금 예를 들어서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아모레퍼시픽. 네. 아모레퍼시픽이라는 회사들 아실 거예요. 화장품 회사니까. 네, 그거잖아요. 아모레파티 이거 맞죠? 아니 목표가가 지금 어때요? 파란색? 네. 파란색이죠. 아, 뭐 빨간색은 있긴 하지만 사실 이 빨간색의 힘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동결에 파란색이 더 많죠. 일단 파란색 하나 보이는 순간 이거 걸러야 돼요, 그냥 바로. 아, 그래요? 네, 그냥 파란색 하나 보인다. 그냥 이건 걸러 일단. 일단 무조건 올 빨간색이 있어야 가는 거네요. 네. 아, 확률적으로. 나한테 조금이라도 데미지 있을 거는 안 하는 거네요.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네. 빨간색, 파란색, 파란색 보이는데요? 파란색, 빨간색 걸러. 파란색이 보였어요. 네. 여기도 파란색, 빨간색, 빨간색 걸러. 지금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한 달인가요? 이 사람들도 실적 시즌에 리포트를 내거나 막 그래요. 그래서 분기별로 뭐 이렇게 쭉 나오기도 하죠. 어쨌든 봅시다. 네. 이걸 토대로 아모레퍼시픽의 현재 주가를 봅시다. 어때요, 분위기? 지금 불장인데 분위기 어때요? 내려가고 있네요. 주주들은 눈물 나죠. 다들 막 활황이라고 막 지금 난리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죽을 상인데 남들 돈 버는데 나는 나만 못 벌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게 그거잖아요. 성두님은 SK 하이닉스에 혹시 주식 넣으셨나요? 아, 저는 주식 넣었다가 팔았습니다. 얼마 전에. 얼마일 때 파셨어요? 분할로 팔았죠. 그때 한 번에 안 판다 했잖아. 그래서 분할로 해가지고 한 네. 70 몇만 원에 좀 나갔던 것 같아요. 얼마에 사셨었어요? 54만. 하이닉스도 이제 기분 좋은 종목 중에 하나였죠. 한 구간을 이제 먹고 싶었던. 돌아와서 뭐 또 코스맥스 같은 거 보시면 어이구. 아, 이건 절대 사면 안 되는 아이고야. 거네요. 그럼 지금은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체크를 해야 되는 거네요. 이걸로 좀 걸러낼 수가 있는 거죠. 필터링. 필터링 되게 중요하죠. 이거 지금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대표님이 보시면은 기분 나빠하실 것 같은데요. 대표님도 아실 거예요. 지금은 아니고. 어쨌든 이런 것들을 자기가 미리 사전에 볼 수 있다면 내가 이런 걸 봤다면 이 종목을 투자했을까? 아, 이게 도움이 되는 거네요. 엄청 도움이 근데 되죠. 이거 실제로 이걸 기본적으로 모르고 하는 분들도 많나요? 엄청 많죠. 저는 8가지는 모른다고 봐요. 그리고 엄청 좋은 정보 좀 주신 거네요. 저번에 왜 안 알려주셨어요? 안 물어보셔가지고. 안 물어봤구나. 자, 그러면은 2개라고 하셨는데 또 이제 두 번째는 뭔가요? 자, 네. 여기서 이제 괜찮은 종목들을 골랐죠. 네네. 자, SK 하이닉스를 봤죠. 블로그를 보셔야 돼요. 네. 뉴스는 이미 지나온 내용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미래를 예상할 수 있는 인사이트가 좋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말씀해 주신 게 많아서 첫 번째는 레포트고 두 번째는 블로그 글이네요. 네. 사람들이 뭔가 좋다라고 하면 그걸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고 투자하는 게 제일 위험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잃어도 되는 자산은 없지만 막상 하려고 보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처음에는 다들 모른단 말이에요. 누구 말 듣고 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야, 뭐가 좋아? 이렇게 해가지고 추천받아서 주식을 하는데 사실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레포트에서는 가격 변동 없음과 하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걸러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블로그는 어떤 걸 보는 건가요? 블로그는 그냥 도움될 수 있는 걸 다 눌러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 리포트에 있는 내용 있잖아요. 자, 아까 네. 리포트를 제가 안 눌러봤죠? 네. SK 하이닉스죠. 아, 지금 레포트를 눌러본 거예요? 네. 네. 레포트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정보들이 영업이익 100조 원으로 상향, 뭐 눈높이 높이자,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블로그 쓰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깔고 간단 말이에요. 더 심화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애널리스트들은 리포트를 쓰기 위해서 공부하는 부분도 있는데 내가 이 기업에 정말 목숨 걸어서 투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인사이트를 볼 수 있는 게 블로그다. 아, 좀 더 심화 과정이 블로그라는 거네요. 네. 그러면 두 개는 세트네요, 지금. 그쵸. 레포트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네. 괜찮은 기업이라는 내가 확신이 들었어. 자, 그러면 이제 기업 분석이 완료. 기본적 분석이라는 하나가 완료가 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로는 괜찮은 기업을 분석하고 찾아내는 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방금은 걸러내는 게 두 번째네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걸러낸 게 맞는지 정확하게 실체 분석하는 게 네. 세 번째고요. 네. 자, 이제 차트로 넘어가요. 사실 뭐만 얘기하면 차트부터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완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기업을 모르는데 내가 그 차트를 보면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어떻게 맞춰. 그러니까 어쨌든 확률적으로도 저는 좀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하고 네. 어쨌든 그래서 지금의 SK 하이닉스는 굉장히 높은 측면이 있죠. 사실 이렇게 보면 조심해야 될 구간일 수 있는 거죠. 파동적인 측면에서도 보통 이렇게 쭉 올라왔잖아요. 지금 네. 이렇게 올라온 부분을 지금 여기 조정이 나왔잖아요. 조정이 뭔가요? 11월부터 12월 후반까지 거의 네. 박스권을 지금 가고 있었잖아요. 박스를 치고 여기 안에서 횡보를 하고 있었죠. 올라갈까 내려갈까 올라갈까 네. 내려갈까 그러다가 쭉 올라갔죠. 네. 이게 파동상으로는 상승 1파, 조정 2파, 상승 3파 라는 그런 파동의 개념이 좀 있는데 제가 그때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어쨌든 지금 상승 3파가 지금 진행되는 구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하이닉스를 매도한 이유가 이 정도면 3파가 거의 끝나는 시점도 될 것 같은데 왜냐면 또 이제 하나 더 들어가요. 여기서 차트를 네. 제가 본다 했잖아요. 네. 수급적인 측면을 제가 봐요. 수급이란 건 개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에 얼마만큼 샀니? 근데 이제 최근에 외국인 기관들이 팔고 있어요. 사실 주가가 올리는 거는 기관 투자자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주가를 올리거든요. 근데 그들이 팔기 시작했고 개인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느낌이면 얘는 지금 오를 만큼 올랐다라고 생각하는 건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주가가 지금도 올라가는데 외국인하고 기관이 팔고 있네? 이상하게 봐야 될 구간인 거죠 이제. 왜냐면 그들이 계속 사고 있었으면 더 올라갈 구간이 있나 보다 지금도 사는 거 보니. 왜냐면 주식이라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해서 올리는 경우는 정말 드물거든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사야 주식이 올라가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눈여겨봐야 돼요. 그것도 기본인 거네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좋게 보는 기업 중에 HL만도라고 있어요. 이게 원래 자동차 부품 회사거든요. 대부분 좀 빨간색이죠. 네. HL만도라는 기업이 괜찮은 기업으로 보고 있다. 네, 괜찮은 기업을 보고 있는데 이 회사가 최근에 보면은 로봇
로봇 얘기 엄청 많죠. 이 회사가 자동차 부품 플러스 로봇 부품도 만드는 회사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신사업이 추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또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쵸. 잘 될 것 같으니까인가요? 아니면 잘 되고 있나요? 현재 지금 로봇 부품으로서 매출이 유의미하진 않죠. 근데 미래에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향으로 액추에이터를 납품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올라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보십시다. 네. 자, HL만도 주가예요? 네, 보시면은 어때요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쵸. 네. 이때까지는 참 암울했죠. 네. 자, 그럼 증권사 리포트 검증합시다. 날짜가 지금 언젠가요? 저거는? 이거는 2020년도부터 25년도 10월까지예요. 2025년도 10월 달만 봐도 파란색이죠. 그쵸?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안 좋죠. 맞죠? 그렇네요. 그리고 과거를 조금 더 볼게요. 여기도 지금 팔았습니다. 여기도 파래요. 자, 여기는 빨간색도 있긴 한데, 자, 이때를 봅시다. 그러면 2025년도 2월 달이죠. 네. 2025년도 2월 달. 이쯤이네요, 지금. 올라갈 때쯤. 그러니까 지금 좋게 봤었어요. 지금 네. 좋게 봤는데, 바로 4월 달에 바로 안 좋다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바로 주가가 내리긴 했죠. 분위기가 영 안 좋죠. 그때까진 걸렀어야 됐죠. 걸러. 네. 근데 여기 이제 뭔가 10월 말부터 빨간색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로봇이란 얘기가 나오네요. 그러면서 1페이지로 다시 넘어가니까 빨간색 불빛이 막 나오기 시작하네요. 지금 분위기가 달라졌죠. 아까 파란색 분위기 많았는데 네. 우와, 엄청 올라가네요. 네, 3만원, 4만원대 주가를 횡보하던 주식이 단기간에 거의 7만원 가까이까지 올라갔다가 56,800원에 현재 위치해 있죠. 이거 언제부터 보셨어요? 12월 중순부터 봤습니다. 여기 눌렸을 때. 한 차례 상승 나오고 나서 이런 구간에 투자해서 수익을 좀 내고 또 홀라당 또 팔아먹고 좀 나오긴 했는데. 아, 팔았어요? 네, 또 예를 보세요. 1파, 2파, 3파를 얘기했잖아요. 네. 자, 상승 1파, 네. 조정 2파, 네. 세 번째가 나왔죠. 네. 조정했다가 상승 나왔죠. 네. 그때 근데 이벤트가 있었어요. 제가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CES 2016이라고 신기술을 발표하는 행사, 그런 행사에서 로봇 관련된 게 주로 주제가 됐어요. 그래서 HL만도도 로봇 관련주로 인식이 돼서 주가가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런 거를 미리 예측할 수 있죠. 왜냐면 CES 2016이 1월 초에 행사가 있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고, 그래서 나는 12월 중순에 이 회사가 앞으로 성장성이 괜찮은데 현재 지금 잠깐 쉬어가고 있네? 네. 라는 생각으로 이때 매집을 하고, 그 이벤트가 다가오면서 주가가 오를 때 안녕 하면서 나오는 거죠. 그 나오셨어요 그때? 네. 나오고 다시 횡보를 하고 있죠. 이 회사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회사라는 건 저도 확신해요. 다만 그거는 지금일지 나중일지는 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따 살짝 먹고 이런 데 오면은 다시 한번 봐줄게. 약간 저는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플레이 스타일이. 그러면 이게 보통 성도님께서 이제 기본적으로 주식 공부를 하거나 주식 매매를 할 때 하시는 방법들인 거네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고요. 왜냐면 제가 좋은 기업이라는 걸 선정하기 위해서 증권사 리포트나 블로그들을 보고 거기서 괜찮은 기업이라 생각해서 차트를 확인하면서 이런 눌린 구간에서 괜찮은데? 라는 관점에서 이런 이벤트도 있고 하니까 나는 이런 구간에서 모아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매매를 그때 하는 거죠. 그러면 성도님 보통 하루 루틴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직장도 다니고 계신 건가요? 지금도 똑같이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약회사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일을 두 가지를 하고 계신 거네요? 네. 보통은 아침에 일어나서 매수매도 주문을 좀 걸어놓는 편이에요. 내가 매수하고 싶은 구간, 네. 예를 들어서 주가가 눌릴 수 있는 구간에 내가 미리 예상을 하고 걸어놓는 편이고요. 그리고 매도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팔고 싶은 거를 올 것 같은 자리에 매도를 걸어놓는 일을 아침에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 일도 보고 하면서 운동도 하고 뭐 네. 그렇게 일상 보내고 뭐 아무것도 안 하신다는 거네요? 그런 건 아니고 네. 유튜브 이제 고민도 하고. 지금 현재 운영하는 채널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지금은 이제 또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네. 배성두의 투자 스터디입니다. 원래는 뭐였죠? 배성두의 10억 클럽이었는데 네. 조금 제가 나쁘끄러워가지고 투자 스터디로 네. 살짝 바꿨습니다. 네. 오늘은 일정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네. 제 스터디 클럽에서 운영하는 오프라인 모임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좀 가려고 합니다. 원래는 배우는 게 아니라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제 스터디 지금- 친구들이요? 네. 지금 또 배우는 분들이 있는 건가요? 네, 이제 유튜브 채널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음. 좀 니즈가 있어가지고 실제로 만나서도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제가 이제 소통을 하는 편인데 오늘은 이제 오프라인으로 행사를 한번 제가 주최하는 거죠. 그래서 잘하고 계신지 궁금한 건 또 어떤 게 있으신지 어려운 점은 없으신지 또 핵심적으로 중요한 개념 같은 거 좀 짚어드리려고 준비했는데 오늘 그거 가려고 합니다. 그럼 성도님한테 배우시는 스터디 수강생분들이 오프라인으로 지금 만나서 스터디를 하는 거네요? 네. 슬슬 가야죠. 어쨌든 지금 오늘 레포트 보는 걸 알려주셨는데 이 레포트를 안 보는 분들도 정말 많았다는 거네요. 엄청 많죠. 거의 진짜 열에 여덟은 안 본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를 거고.
근데 이런 주식 정보를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은 것 같긴 한 게 주식을 정보를 알려줘서 다 잘한다고 해서 손해보는 건 없는 거잖아요. 손해볼 다들 정보를 볼 줄 알고 다들 주식을 잘 사면 손해보는 게 있나요? 저요? 네, 그러니까 손은- 성도님들 개개인들이 그래 보면. 없어요. 없죠. 주가가 올라가면 뭐 음,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 근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있는데요. 네. 리포트를 보면 되게 좀 어려운 말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근데 처음에는 이게 눈에 안 익으실 거예요. 아니, 음. 이게 무슨 글자인지 숫자인지 막 아마 보시면서도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어.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거를 보다가 블로그도 보고 내가 찾아보고 모르는 말들은 찾아보고 낸드가 뭔지 뭐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시간이 또 걸리면서 익숙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저한테 성준이 유튜브만 좀 보면은 자기 주식 되게 잘할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당연히 안 되죠. 왜냐면 저도 몇 년이 걸렸는데 음. 어떻게 한 달, 두 달만 배워가지고 주식이 잘 될까요? 당연히 개개인의 성향이나 그런 차이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꾸준히만 한다면 실력은 무조건 올라온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셔라. 준비 다 하신 거예요? 네. 위치는 어디로 가나요? 서울역이에요. 서울역. 전라도 완주에서 뵀었었는데 서울에서 뵈니까 또 가깝고 좋네요. 그때 아마 오시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스터디는 보통 어느 정도 하는 건가요? 일단 제가 짧게 핵심 강의 좀 하고 오신 분들 질문도 좀 받아드리고 음.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수강생분들 중에 수익 나신 분들이 좀 있나요? 있어요. 꽤 있고 왜냐면 제가 그거를 저희 홈페이지에 네. 투자 성과 공유 뭐 그런 거 있어가지고 올려주시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꽤 많아서 어쨌든 계시긴 하더라고요. 주식으로 돈 많이 버셨는데 차는 외제차로 좀 바꿨나요? 차요? 네. 아니요, 똑같습니다. 이게 잘 안 바뀌더라고요. 아까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 정수기가 그대로거든요. 아마 궁금하셨을 분도 계실 텐데 저는 정수가 좋아요. 모르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면 냉수가 안 나오는 정수만 나오는 정수기 지금 쓰고 계시거든요. 이제 거의 다 온 거예요? 아, 네네네. 괜찮습니다. 약 100m 앞 시속 50km. 저기 리포트 갤러리는 말 그대로 리포트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원적 분석은 내가 좋은 기업을 고를 수 있게 사실 이 개념을 지금 모르면 안 돼요. 모르면 환상을 볼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대충 얘기하는 게